얘들 안녕.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제 마지막 복습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2학기 2차 고사 대비 백지 복습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1페이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부터 49페이지에 있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가 우리의 2학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복습해보고 이번 시험 선생님이 진짜 쉽게 냈으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과로 다가올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2학기 시작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7강의 키워드부터 한번 정리해 볼 건데 7강의 키워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하나 버릴 게 없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먼저 첫 번째, 우리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게 르네상스라고 했었는데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동안 신중심이었던 중세사회가 끝나고 누구 중심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려는 게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 중심의 문예부흥,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를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인문주의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라고 하면 얘는 결국 누구 중심?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르네상스는 르네상스인데 알프스 이북 지역이야. 알프스 이북 지역은 이 다른 이탈리아 지역과는 다르게 여전히 봉건제가 남아있었고 여전히 영주나 교회의 힘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의 위선과 부패나 타락을 비판하는 식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신예찬,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라고 하는 이 비판적인 글을 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이번에 별표 한번 치자.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별표 안 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종교개혁 2대장이 있습니다.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던 인물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또 부자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니까 너 지금 그대로 열심히 돈 벌고 살아. 누가 주장한 내용이었었죠? 맞아요. 칼뱅이 주장한 종교개혁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이탈리아 지역의 인간 중심 르네상스의 모습과 사회 비판적인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정리해보자.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봅시다. 1번. 당시에 세계관과 인식 변화를 한번 쌤이랑 정리해 볼 건데 먼저 우리 중세의 세계관 변화를 보도록 하자. 중세는 얘들아 쌤이 계속 말하지 누구 중심의 사회? 신 중심의 사회. 따라서 중세 시기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중요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글 한번 볼까? 어디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 없대.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대. 그리고 또 진리는 하나야. 근데 그 진리는 오직 누구에게로 결론이 매듭되어지냐면 신에게로 귀결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세는 누구 중심? 신 중심 사회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시기 때의 특징은 권력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교회와 교황을 대표로 하는 영적 권력, 특히나 이 세력들이 권력을 강하게 가졌었고 또 실질적으로는 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한번 빈칸에 써볼까? 국왕 세력들도 중세 시기 때 존재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내용들 잘 떠올려 보면 얘들아 자꾸 교황하고 왕하고 싸웠어. 기억나? 카노사의 구려, 그레고리우스 7세, 하일리 4세 이런 교황과 황제 간의 대립이 있었던 게 중세 때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자연관도 좀 특이해. 천체관 뭐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행성 그곳이 어디야 얘들아? 지구야 지구.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지구중심설이라는 게 첫 번째 중세 때의 세계관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이거를 부른다고 했었고 이 시기 때는 모든 게 신의 이치고 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나 이치는 누구의 의지야 얘들아? 신의 의지였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내용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구가 중심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행성들이 도는 거야 라고 하는 자연관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근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 이제부터는 내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중심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세계의 중심에 있게 했대. 다시 말하면 너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있게 했으니 그 이유는 너가 세계의 모든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얘들아, 중세 시기 때는 뭔가를 관찰하는 일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아. 모든 거는 다 신의 뜻이고 신의 의지니까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 근데 근대 때는 인간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물은 왜 백도에서 끓을까? 비는 왜 내릴까? 바람은 왜 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관찰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때는 인간이 중심이 된 권력의 정점이 쓰게 돼요. 국가나 국왕과 같은 세속 권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들이 기존의 본인들을 압박했었던 종교들을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진짜야? 성서와 관련된 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하고요. 또 세속 권력의 대표인 왕권이 강해집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우린 이거를 절대왕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지. 자연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어 얘들아. 어떻게 달라졌었냐면 우리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구가 중심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지구는 어디를 중심으로 도는 거지 얘들아? 태양이라고 하는 행성을 중심으로 돌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행성들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주변 행성인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자연의 섭리나 이치는 더 이상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이 관찰해야 되고 탐구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계를 둘러싼 자연 환경을 보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 과학의 발전은 이후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라던가 과학혁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 중세 때는 신중심 사회였지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무슨 중심의? 인간 중심의 문화가 등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르네상스 한번 우리 정리해보자. 그럼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결국 르네상스의 핵심은 이거야. 신이 중심이었던 세계에서 뭐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꿔보자. 이게 르네상스의 핵심인데 우리 그러면 인간이 중심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얘들아? 있었어. 그게 언제였었냐면 그 먼 옛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가 바로 인간 중심의 문화가 꽃피웠던 시기였었고 이 로마 시기 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중세 때는 기독교의 절정이었던 시기였잖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에는 인간 중심의 사회였었어.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또는 그리스 시대 때의 문화를 되살려서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 문예운동, 인간 중심의 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운동, 이거를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중요한 말 또 나오네.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 여겼다. 결국 이 말이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쌤이랑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보자. 우리 로마 문화의 핵심, 이탈리아 지역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로마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었던 곳이었고요. 또 이러한 문화를 부흥시키려면 예술 같은 것들이 발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예술 같은 것들을 발전시키려면 예술가들이 예술에 집중해야 돼. 근데 예술은 가난하고 고달픈 직업이야 얘들아. 돈이 없다면 물감 살 수도 없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재료를 구할 수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탈리아는 지중해 무역으로 발전해서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귀족 가문들의 후원을 받기 위한 예술가들이 이탈리아에 많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마 문화만 있으면 안 되지. 그리스 문화. 그리스는
비잔티움 제국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잔티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옛것을 연구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자, 그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핵심 정리해 보면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된다.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예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해. 너네 똑똑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말 써볼게. 우리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렇게 말해. 미적 특징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것을 탐구한다.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럼 뭘까?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하나 써요. 데카메론. 이 데카메론은 중세 말에 흑사병을 피해서 성인 남녀가 수도원으로 도망을 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데카메론 속에는 그러한 수도원에 갇힌 인간들의 욕망이 묘사가 돼. 얘들아,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랑 내가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 막 이러한 인간의 이런 욕망 같은 것들을 표출하는 거를 교회에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않아. 너가 세속적인 거야. 그래서 사탄이 끼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왜? 인간 나와야 되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니까.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는 우리 아주 유명한 미술가들 있죠. 미켈란젤로 그리고 또 레시 아저씨, 레오 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와 같은 인물이 여기가 중요한 말이야. 인체의 아름다움 역시나 사람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대. 인간이 좋아. 인간이 중심이야. 여기서 드러나고 있네. 또 이 시기 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대성당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어디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핵심, 인간 중심의 문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는 약간 다른 모습을 띈다고 했었어. 먼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중요한 말은 이거야. 사회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었죠. 먼저 문학적으로는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인물이 교황과 성직자의 부패를 지적하는 어리석은 신을 찬양하는군이라고 하는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고,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국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영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며 우리 유토피아로 가자,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을 정도로 당시의 사회와 교회의 비판과 또는 부패가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또한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인물이었었는데 돈키호테라는 책을 통해서 이 몰락해가는 중세 기사를 풍자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아. 비판적인 용어들, 부패 또는 비판 또는 풍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주로 알프스 이북적인 르네상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또한 과학 부분에서는 중국의 화약과 나침반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사가 몰락하게 되고 향후 신앙로 개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는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지식이 보급되는데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했어. 사람이 일일이 손을 쓰는 것보다는 이 딱 활판 인쇄술로 찍어내서 바로바로 복사해버리는 게 상당히 책도 만들거나 또는 지식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줬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얘들아, 종교개혁을 보기 전에 먼저 이번에는 조금 문제를 한번 우리 풀어보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 방금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문제부터 보자. 1번 14세기 이탈리아. 자, 얘들아,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요한 키워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억들 갖고 봅시다. 자, 가장 먼저 발생한 배경을 물어보고 있는데, 교회의 권한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아니지. 교회의 권한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또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모습은 알프스 르네상스가 R이라고 써볼게.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었고 이 로마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옛것을 연구하려는 거. 그치? 이탈리아가 로마의 중심지였으니까 지중해도 이탈리아 앞에 있는 바다잖아 얘들아. 지중해 무역으로 상공업 도시가 발달하니까 예술도 발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또 옛것에 대한 문화가 이탈리아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 다음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자, 잘 보자.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 사회를 개혁하거나 이 사회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지.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찬 어리석은 신을 찬양하고 이 사회가 싫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곳의 특징 신에 대한 신앙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신중심이 아니라는 게더라.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이거는 중세시대 때의 모습이 되겠지. 2번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현실을 풍자했다. 2번이 정답이네. 인간의 사랑과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체의 아름다움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간의 이성 얘들아 인간의 이성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쁜 것들을 없애자. 왕이 통치하는 거 왕이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는 거 나쁜 거야. 시민들이여 일어나. 이거 우리 무슨 사상이었지? 너네 다니는 학원 이름 얘기를 했었어. 무슨 학원? 계몽학원 있잖아 얘들아. 얘 뭐야? 계몽사상. 계몽학원 뜻이 뭐라고 해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학원이라는 뜻이라고. 가서 많은 깨우침을 받으세요. 역사는 저한테 깨우침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자 이제 세계사 고등학교 문제인데 풀 수 있다고. 요즘 교황들은 봐도나 우신 덕분에 우신 무슨 뜻이지? 어리석을 우자에 신자야. 그러면 어리석은 신 보고 어리석대. 그럼 이건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니라 신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신으로 대표되는 교회로 또는 교황으로 대표되는 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구나.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며 가난 실천하는 건 역겨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에라스 미스 알프스 이북적인 르네상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그게 바로 정답이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들 다 잘 정리했을 거라 생각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종교개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종교개혁에는 2대장이 있다고 했지 얘들아. 네모 쳐볼까? 루터와 칼뱅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루터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한다라는 목적으로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헌금으로는 이게 해당이 안 됐던 거야. 막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걸 팔아버려요. 면벌부라는 걸 판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인간은 얘들아 기독교에서 원죄라는 게 있어. 원래부터 태어난 게 죄인 거야. 왜?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독교의 이론상 맞지 않은 건데 교황 레오 10세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 면벌부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당시의 종교개혁가였던 이 루터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교황을 비판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저항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라고 부르고 이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신교라고 부르는 거야. 신교. 그래서 이 신교는 새롭게 등장한 교회인데 기존에 있었던 구교를 개혁한 신교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개신교라고도 부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칼뱅. 칼뱅이라는 사람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했다고 했어. 예정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정해놨다는 거야. 이 성경책 로마서에 보면 부자가 천국을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고 했거든. 에먼 낙타를 선생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했네요. 이 예정설을 주장을 한 핵심은 부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인생을. 그러니까 너 부자인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또 대신 열심히 일하고 돈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절약하며 살아. 그러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상공업자들이 환영하고 지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종교개혁은 어떤 세력들 간의 대립이냐면 원래부터 존재했던 가톨릭, 로마 가톨릭, 다시 말하면 구교 세력과 이 구교를 개혁하며 등장한 개신교 간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맞다라고 얘들아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전쟁 나.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 전쟁이 터졌어. 구교가 맞냐 신교가 맞냐를 갖고 밑에 그대로 나와 있네. 로마 가톨릭이 맞아 신교가 맞냐? 라는 이 싸움이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으로 번져서 이후에 30년 전쟁으로 발생하기까지 되고요. 이후 이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최후, 가장 마지막 종교 전쟁이자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관련된 전쟁은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 이 전쟁이 앞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국제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으로 발생한 이런 국제전의 모습을 띄었었다. 그래서 우리 정치외교학과 또 이런 외교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베스트 팔렌 조약 정말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종교 전쟁이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0년 전쟁 보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는 신교를 지원하고 에스파냐는 구교를 지원해. 그럼 얘들아 벌써 참여한 나라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막 더 있어. 그럼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으로 싸운 거니까 이거를 국제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결국 이 전쟁 끝에 제후가 가톨릭이나 외우지 않아도 돼. 루터나 칼뱅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거 쉽게 말할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신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었는데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교황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테토라고 해서 선생님 헨리 8세 테토남이야? 선생님하고는 다르지. 어떻게 테토식으로 해결했지? 내가 영국 교회 대빵이야. 그니까 교황이 이제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야 라고 하는 명령을 선언하면서 영국 국교회 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했었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문제네요. 삐쭈신이 조약을 쓰고 이 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끼친 전쟁을 써보래요. 얘 뭔지 모르겠는데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래. 종교로 인한 전쟁이네. 그치? 왜 안 만들어지냐?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 끝에 이 조약이 체결되어 평화가 찾아왔대요. 그러면 뭐 끝났네 얘들아. 뭐야?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을 마무리한 이 조약, 베스트 팔렌 조약. 그럼 이 밑줄 친 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끼친 전쟁, 30년 전쟁. 근데 30년 전쟁은 어떻게 등장했던 거지 얘들아? 로마 가톨릭 구교와 신교의 대립으로 발생한 전쟁.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표 보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의 변화를 갖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 신앙로, 개척으로 연결이 됐었고, 또 하나 주변의 자연들을 탐구하며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 인간에 대한 관심은 1번 기존에 있었던 종교를 개혁하는 시도.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지 얘들아?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자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었다. 그럼 미리 프리뷰. 종교개혁 루터, 면벌부 칼뱅, 예정설. 절대왕정은 우리 이제 앞으로 정리할 거지?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또 프랑스의 루이 14세, 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러한 절대 군주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정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어떠한 업적들 갖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첫 번째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7강 어때 얘들아? 첫 내용이니까 쉽지. 그런데 여기에서만 문제가 한 4개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벌써 선생님 눈에는 시험 문제가 보여요. 우리 지금 공부한 거에서 몇 개? 4개가 나왔어. 이 부분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 영상을 본 친구들, 선생님을 먼저 본 사람이 선생님한테 내일 신중심에서 인간중심 르네상스, 이 말을 저에게 해주세요.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시, 신중심에서 인간중심 르네상스, 우리끼리 먼저 본 사람만 아는 비밀 신호입니다. 먼저 오는 사람에게는 간식이 있나니.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 다음 시간입니다. 우리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8강이죠. 신항로 개척과 영양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제발.